그러면은요, 저희 요렇게 생긴 프린트 한번 꺼내보실 텐데,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음악교육 22, 1호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5번 정도 더 나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22랑 15를 저희가 완전하게 비교를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외우는 그런 연습을 할 거라서 이제 교육과정을 자신있게 저희가 좀 하면 좋겠다.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교육과정 도대체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걸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오늘이랑 이제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공통교육과정을 할 거예요. 그럼 공통교육과정은 우리가 아까 전에 2009년부터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인 거죠. 그래서 선택 중심이 이제 15랑 22가 조금 이제 갈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할 때 보실 거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공통교육과정이고,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는 주에서는 성격하고 목표 여기까지만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거랑 또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일러두기를 제가 지금 여기 조그맣게 15하고 22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양쪽으로 놓고 봤을 때 둘 다 성격하고 목표가 들어가 있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둘 다 들어가 있고, 교수 학습 및 평가 요게 이제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면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잘 보시면은 뭐 성격이나 목표 이런 거를 정의하는 말도 뭐가 막 짜잘짜잘 많아지긴 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일단은 15부터 저희 한번 봐보실 텐데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성격의 뜻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목표 보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음악은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격이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의 시작은 음악이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의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목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야가 바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은근히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알맹이를 외우는데 그 껍데기 제목이 뭐냐를 물어보실 때 우리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면 또 볼 날이 없으니까 이제 처음 하는 날 이거 같이 보면 좋겠고, 목표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이다. 그리고 이제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이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아까 생각해 보시면은 제 음악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전인적인 뭐 인간이 되고 무슨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이런 게 총괄 목표라면은 세부적으로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목표다.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오늘 저희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전체 내용은 한번 쭉 볼게요. 자, 내용 체계가 이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내용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영역을 나누는 거는 이제 15나 20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영역을, 아이고, 지금 지식의 과정기는? 잠시만, 이게, 바뀌었나? 아, 이럴 수가. 뒤집어졌다. 이게 20이다. 이럴 수가. 이쪽이 이제 15인데요. 너무 죄송해요. 이거 15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거 어차피 프린트 올려드릴 거거든요, 카페에. 그래서 오늘 보시고 나중에 또 출력해서 보시면 되니까 오른쪽 먼저 볼게요. 뭐가 이상하다 했어. 자, 여기 오시면은 내용 체계에 영역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가 익숙하게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22부터 외우셔서 15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 체계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영역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 범주다.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15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최상위의 범주니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핵심 개념이 이제 기초 개념이나 원리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 이제 22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핵심 아이디어가 물론 이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은 개정할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개정이냐 이런 거 막 발표한다 했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빅 아이디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지식이 핵심 아이디어로 조금 더 이제 중요성이 부각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학습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요소는 말 그대로 뭐 뭐 식임새, 장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이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성격 목표를 이제 22를 봐가지고요. 15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설명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의 뜻에 대해서 이제 고유한 특성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필요하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목표 같은 경우에서도 학습의 도달점이다. 총괄 목표, 세부 목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만 달랐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달라진 점은 바로 내용 체계의 구성이 다르다. 자, 그럼 22의 내용 체계를 한번 와보시면은 영역이 이번에는 표현 감상 생활화에서 연주, 감상, 창작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창작이 들어갔다라는 거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역대 교육과정 보시면은 창작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아까 2차에서도 뭐 가기감창 이게 보셨었지만은 창작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들어갔다 빠졌다 이러는데 생활화라는 영역이 이제 빠진 이유는 이제 2007에서 처음 생겼었잖아요. 빠지고 이제 그냥 모든 영역에서 생활화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흡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역의 변화가 있었고 핵심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요소를 이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요. 지식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태도까지 함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아주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전에 역대 목표들 봤을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가시화해서 체계가 좀 늘어나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제 성취 기준을 보시면은 교과를 통해 배워야 될 내용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능력을 이제 결합하여 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취의 기준을 가지고 수업도 내용을 짜게 되고 평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명 한 다음에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 해설,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성취 기준, 학습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보다가 무슨 요소라는 말이 나오면은 되게 그냥 개념의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개념 체계표 같은 거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뭐 이라든지 음계, 식임새 요런 이제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요소, 핵심어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취 기준 해설은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이렇게 교육과정에 넣게 된 것도 이제 아주 처음부터는 아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 5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실 텐데요. 어떻게 교수 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제안하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외워야 될 내용은 거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에서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좀 비슷비슷하다. 그리고서 이제 평가도 당연히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당연히 과정 중심 평가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의 방향과 평가 방향을 지금 15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자 22회로 와보시면요. 성취 기준 똑같고 해설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적용식 고려사항이라는 게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격을 고려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점 이런 거를 지금 해놨다라는 것인데 요게 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볼 때 조금 눈여겨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의 방향만 있었는데 이제 방법도 이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15에서도 있었는데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주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볼 파트에서는 이제 그 학습 방법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좀 위주로 볼 거고 평가도 마찬가지 방향은 어때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좀 이제 구분해서 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내용 체계가 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진짜 왼쪽이 15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15에서 보시면은 크게 음악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교과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공통교육과정이 있다. 그럼 이거는 초중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때는 선택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그냥 똑같은 음악이라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는 거 있어가지고서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 이렇게 두 가지 교과서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분석반 때 이런 음악 교과서에다가 뭐 음연, 음감비 막 이러면서 막 봤었잖아요. 그럼 봤을 때 어때요? 훨씬 내용들이 좀 더 많고 어렵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로로 생각하는 애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원래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연주도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감상과 비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아까 전에 아도르노 기억나시죠?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어떤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다음에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음감비의 배경이 되는 그런 얘기고, 음감비에도 아도르노 얘기가 항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주는 애들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22에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거를 또 저희가 중요시 봐야 되겠죠. 공통교육과정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도 이제 고등학교다라는 점에서 이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선택 고등학교 음악은 똑같은데, 자, 아까는 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밖에 없었다라면은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융합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악과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는 번역하면 이제 매체라는 말이 되겠는데, 우리가 교육과정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창작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꼭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가 막 전자장비만을 말하는 게 미디어는 아니긴 하지만은 대체로 그런 창작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더라고요, 이제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융합 선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할 점이고, 이게 마지막 주쯤에 볼 거고, 진로 선택에는 음악 연주 과목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음악 연주와 창작. 그래서 창작까지 포함이 돼서 보통 연주와 창작을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그 표현 능력이다, 표현 영역이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과목이 이제 조금 더 두꺼워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음감비는 이제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2015에 성격과 목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격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성격은 항상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음악은 하면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어떤 예술이냐? 자, 소리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본질이죠, 음악이. 그래서 본질은 소리인데, 그걸로 이제 감정과 사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예술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예술은 음악 밖에는 없죠. 그래서 다른 교과가 대체할 수 없는 음악 교과만의 성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창의적인 표현 욕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창의성, 음악성, 이런 얘기 목표에서 아까 계속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통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류 문화를 이제 계승 발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에도 감각을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해서 이제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활동을 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자, 그러면 거의 1차, 2차 때부터도 음악의 아름다움 이런 얘기 목표에 막 나왔었죠. 아름다움 얘기, 그런 미적인 감수성 얘기 나오고, 음악성, 창의성 얘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과 가치라는 얘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은 어떤 사회에서의 역할도 있고, 어떤 우리의 뭐 예를 들어 유산이라는 그런 가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음악의 성격에다가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5의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교과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음악 교과의 성격으로서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삶 속에서 즐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뭐 삶 속에서 뭐 이런 표현은 우리 뭐 인본주의 그런 4차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있긴 했었는데요. 15에서도 여전히 계속 존속이 되고 있고, 이 밑에 얘기는 사실은 성격은 성격인데요. 역량 얘기거든요. 역량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15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22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량은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을 배워서 1을 알게 되는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량은 주로 이제 미래 역량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배워서 음악을 잘하게 되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죠, 이제 15부터는. 그래서 음악 교과를 통해서 음악적 감성, 역량, 그 다음에 뭐 창의 사고, 융합 사고 역량,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정보 처리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이렇게 6가지 역량이 있고, 요거는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제가 예전에 할 때. 그러면은 이거 다 6가지 외우는 거는 기본이고, 각각의 역량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토시 안 틀리고 쓰는 문제가 나왔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만 좀 저희가 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감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감성 역량은 이제 음악적이라는 말이 이제 음악 교과에 와서 붙은 것이지, 사실은 2015 총론에서 이미 이제 감성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 역량에 맞게 이제 음악과에서는 이제 음악적 감성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성격에서 아름다움 요런 거 봤었죠. 그럼 그 아름다움하고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미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감성 역량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게 조금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바로 위에 문단에서 마지막에 삶 속에서 즐긴다 했는데 그거랑 또 관련 깊은 게 감성 역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창의 융합 사고, 상위 융합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융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른 예술과의 융합이 될 수도 있겠고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음악의 지식과 다른 것들을 이제 같이 융합하거나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통 역량은 그 밑에 있는 공동체 역량이랑 둘 다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22에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이 아닌 음악으로서 내가 표현도 하고 상대방이 표현한 것도 이해를 하고, 그게 바로 소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게 바로 소통 역량이 되겠고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세계 안에서의 또 공동체가 또 인식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역할과 책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공동체 역량이랑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동그라미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6가지 역량이 거의 22 역량에서도 그대로긴 해요.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정보 처리 역량은 이제 총론은 들어가 있는데 22의 음악에서는 빠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력 이런 거 계속 중요시 하잖아요. 문제 해결력도 정말 대표적인 역량 중에 하나인데 정보 처리 역량이 이제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관리 역량,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생활화를 한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가 자아 정체성, 요게 좀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돼서 6가지 역량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연습을 그냥 계속 저희 꾸준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은 뭐냐면은 요거랑 다른 예술과의 연계, 요게 이제 22보다는 15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랑 같이 하면은 더 기대를 한 게 뭐냐면은 음악 지식도 심화되겠지, 흥미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22 그 발표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거를 추구를 했었다. 그래서 뭐 음악, 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이런 다른 예술 영역과의 연계를 이제 그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22에서는 좀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썼던 표현들이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정서 동그라미, 표현력에서 표현 동그라미,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 하면 우리 아까 전 자기 관리 능력 할 때도 나왔었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요거는 우리 아까 탱그루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원적인 가치, 그리고 이게 또 공동체 인식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죠. 내가 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 다원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치나 태도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을 가지게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도 발전을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소양도 갖추겠다. 그래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전인적 인간, 이런 표현이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1차부터 있었다. 근데 없었다가 이제 또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 더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도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겠다. 이 문장은 이제 중학교도 똑같은데, 초등학교는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익히겠다 했는데 그 말을 뺐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제 연주 기능을 익혀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사실은 이게 이때 영역이 표현, 감상, 그 다음에 생활화, 이렇게 3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목표에 관하다가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의 목표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가기감창이다, 가기창, 요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를 보시면은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겠다. 요거는 이제 표현이랑은 조금 다른 감상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가치를 인식하는 것도 생활하고, 그 다음 활동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해. 그래서 이때 부각됐었던 게 뭐였냐면은 학교의 음악 축제에 참여하기, 그 음악극 만들기, 막 세계의 축제,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반영된 이유가 바로 요런 목표 때문이었다. 생활화 영역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5를 이렇게 봤고요.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사실 1번이 목표고, 그 다음에 성격의 첫 번째 문단이다. 그 정도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는 바로 성격과 목표로 가지 않고 이렇게 설계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보면 좋은 게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요를 봤을 때 처음에
음악교과 교육과정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는 공동체에서 소통하겠다. 그래서 감창자 공소라고 하는 이 5가지 용어가 이게 역량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역량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밑에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그 동그라미의 가장 아래 6시 방향쯤에 보시면은 총론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론 역량은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선례적 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이렇게 다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음악교과 역량은 안에 노란 색깔 있는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 이름은 당연히 잘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추구하는 인간상 이거 2009에도 있었는데 이게 음악교과에 교과를 위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서 잘 보시면은 음악 고유의 원리 이런 표현이 있고 이거에 사회 문화적인 또 맥락이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생활에서 활용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원리, 맥락, 활용 요거가 이제 계속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책에서 지금 반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지금 3가지로 나눠서 연주 보시면은 이게 표현하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과 가장 관련 있는 게 연주가 되겠고요. 감상 같은 경우는 듣고 반응하고 이제 이해하겠다. 이해랑 좀 제일 관련 깊은 게 감상이다. 그 다음에 창작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만들겠다. 요렇게 지금 저희가 3가지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인간상 및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감성 역량, 창의성 역량 등등 해서 이 5가지를 음악교과 역량으로 설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영역을 만들었어요. 영역은 뭐 있었다? 연주, 감상, 창작 그리고 내용 체계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밑줄 쳐보실 텐데 핵심 아이디어 기반이에요. 일단 핵심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 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다 이걸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짤 건데 역량을 함양하는 것도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게 하겠다. 그래서 총론의 핵심 역량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한 것이고 총론의 지식정보 처리 역량 아까 6개 있었죠. 총론은 우리는 5개인데 그 이유가 요 한 가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들어가게끔 한 것이다. 그래서 따로 빼놓지 않았다. 지금 고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삶 속의 음악 활동,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생활화 얘기도 지금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목소리와 악기로 연주, 그래서 이제 가창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악기도 이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거를 창작을 하겠다. 그래서 연주, 감상, 창작의 이 3가지 영역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맥락 속에서 음악의 원리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활용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조한 3가지 영역과 그 다음에 맥락, 원리 특성, 활용 이게 지금 밑에 표에서 그냥 하나로 지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표 1 한번 별표를 쳐주시고요. 영역을 지금 연주, 감상, 창작으로 나눴을 때 자,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까 전에 일반화된 지식이랑 좀 비슷한데 좀 더 핵심적인 얘기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진술문이 이제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3개의 문장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각각의 문장이 원리에 대한 문장, 맥락에 대한 문장, 활용에 대한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술문 원리를 보시면은 마치 교육과정의 성격이랑 비슷해요. 음악은 이런 성격이 있어 라고 하는 원리를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음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연주 영역에서 봤을 때와 감상 영역에서 봤을 때, 창작 영역에서 봤을 때가 다 조금씩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연주 때를 보시면요. 아, 음악은 표현하는 게 음악이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감상은 아, 음악은 소리잖아? 청각적인 예술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창작은 음악은 누군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자, 그럼 맥락은 거의 다 같아요. 그냥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라는 문장이 그냥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외우실 건 별로 없고요. 자, 활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용어가 조금 달라지는데 생활 속에서 라는 말은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활용을 해서 경험하고 소통을 하겠다. 자, 연주는 결국엔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한 거, 또 남이 표현한 거 이해하는 거, 요게 지금 다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했을 때 소통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연주고 감상 같은 경우는 내가 발견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미 있는
있는 거를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표현해 놓은 거를 내가 듣고서 아까 청각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면에서 배경에 따라서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해하고 발견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감상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얘기 이런 것도 이제 감상이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창작은 이제 내가 음악을 구성했을 때 내가 공동체에 기여를 또 하는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미디어 나중에 보시면은 다 되게 내가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막 다 목표가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여라는 이런 맥락이 생겨난 게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핵심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단을 먼저 보실게요. 영역별 내용 체계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거에 세 범주별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내용 요소를 지금 물어봤을 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그 원리 맥락 활용도 이 약간 위계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도 약간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수업 시간에 혹은 이제 학생에게 학습이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인지가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마지막으로 함양해야 될 것이 가치와 태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성취 기준에 또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지식 이해는 뭔가 음악 범위라든지 뭔가 지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뭘 해볼 거냐면 2번 동그라미에서 내용적 지식 동그라미 해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행 자체가 주요 지식. 근데 이제 결국에 조금 과정이랑 조금 구분하려면은 우리가 내용적 지식에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식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에 핵심 요소,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서는 지식이해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정기능은 이제 영역별 이해를 위한 방법, 전략,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음악교육의 뭐 심리적인 그런 관점,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는구나,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정 기능에 해당을 하겠고, 가치 태도가 조금 제일 알아보기가 편해요. 가치 태도는 이제 음악적 태도와 가치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된 영역별 내용 체계는 연주 먼저, 그 다음에 창작은 가장 이제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위계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은 근데 이것도 아까 15도 길어 보였지만은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에서 음악은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소리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을 하는 예술이다라는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문화적 양상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만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거 양쪽으로 놓고 비교한 파일도 있으니까 그 나중에 필요할 때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격에서 하는 얘기 자체가 지금 연주하거나 듣고 만드는 활동을 인간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에서 영역을 셋으로 나눴는데 그 얘기부터가 애초에 음악의 성격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듣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 그래서 음악교육은 이래서 필요해, 이거는 다른 게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악성 얘기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창의성 얘기 나오죠. 그래서 큰 골자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인데 정서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리고 또 정서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단에 이런 음악적 정서적 발달을 하면서 전인적 성장 요 얘기도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인적 인간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약간의 가치 태도랑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협력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악 연주를 같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존감, 책임감, 균형감 이런 인성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역량 같은 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량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음악 교과를 통해서 음악을 잘하게 되는 거 이상의 그런 다른 것들의 개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성을 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세대 음악 간에 소통을 하면서 공동체 가치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감창자 공소.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음악 문화가 인간 문화 사회를 통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주고 문화 개선 사회 발전 이끈다. 이거 비슷한 문장 아까 다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 변화하는 요 문단이 이제 요 공통 과정뿐만이 아니라 선택 교과에도 계속 최근 변화하는 이러면서 이 문단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15에는 어차피 이런 문단이 없었어서 보면은 바로 이제 20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음악 문화가 되게 위상을 높인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화 산업 발전 요 얘기 있죠. 요게 보니까 15에 비해서 22에 전반적으로 이 문화 산업 발전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용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미디어 요 얘기 나오는데 미디어라는 얘기가 우리 교과목으로 새로 신설된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 선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를 활용을 할 때 뭐 디지털 소양이라든지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표현하고 공감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게 자연 환경, 생태계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공감을 하는 감수성으로 전이된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미래 역량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포함이 되는 게 좀 22과정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뭐 본문에 뭐 내용 체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데는 없는데 성격에는 계속해서 이 문단이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뿐만 아니라 선택에도 나오니까 이 문장은 계속 읽어주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산업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이제 미디어 그 감수성으로 전이됐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서 눈에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 교과는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줄에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다. 지금 위에 있는 얘기가 지금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적인 음악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역량으로 치자면은 자기관리 역량이 되겠죠.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을 해서 주도적인 음악 활동을 해서 생활화를 하겠다. 그리고 소통도 하면서 전인적인 성장,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났어.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얼개는 이제 5가지 역량을 가지고 3가지 영역의 활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위에는 대체로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최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문단이 좀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단어들이 있다. 이 정도 봐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초등학교에서는 학습하고 중요한 건 이제 스스로 즐길이라는 데 밑줄 쳐주셔서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습자 겸 향유자라는 표현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이런 지식 기능 태도, 그러니까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거를 이제 줄여서 지금 지식 기능 태도라고 쓴 거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가치화하겠다. 그쵸? 가치화하겠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 발달을 하면서 이제 미래지향적, 능동적 이론으로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전인적 인간, 전인적 성장이잖아요.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도 지금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감창자 공소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나다라 마에서도 감성을 기른다, 창의성을 기른다, 자기주도성 기른다, 소통한다, 공동체에 기여한다면서 감창자 공소의 역량이 목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감창자 공소는 당연히 이제 바로 외우셨겠지만은 감성이란 어떤 것들과 연결이 되느냐? 음악의 아름다움 우리 거의 맨 처음 목표부터 나왔었죠? 아름다움이나 그 다음에 가치, 정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감성 역량이랑 연결시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탐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창의성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주도성은 스스로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평가 같은 거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포트폴리오 평가라든지 자기평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역량을 연결을 시킨다라면 자기주도성 역량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통은 우리 계속해서 표현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내 표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표현을 존중했을 때 이해라는 것이 생기고 협력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소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 왔을 때는 뭔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음악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말이 15에서는 이렇게 딱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어떤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역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특히 기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역 중에는 어떤 영역과 관련이 있었죠?
연주, 감상, 창작 중에 창작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작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있는데, 이거는 2009 개정부터 22 개정까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외우시면 되겠고, 저희는 한번 내용만 보시면요, 이런 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인 거예요. 똑같은 박이나 박자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와서는 여러 가지를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나선형이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중요한 게 중학교랑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거 선택과정 때도 이제 같은 표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칸은 지금 다 어떤 리듬과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자, 장단, 장단의 세, 리듬골, 장단골, 말붙임새, 얘네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리듬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관련한 것들, 화음 관련한 것들, 형식, 그 다음에는 이제 악상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뭐뭐인지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외워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벌써 끝이 났고요. 저희 오늘 교육과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를 이제 거의 풀어보셨을 텐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네,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 음악교육 과정을 비중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처럼 그렇게 막 4문제씩 나오고 이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음악과 교육, 다행히도 이제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양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은, 특히 이번에 새로 또 개정됐을 때 어떤 함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뭐 보기 드리고 이제 문제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갈수록 좀 임용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저희 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1-1번 보시면은 지금 은근히 이런 용어들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제 보면서 좀 헷갈렸었는데, 특히 뭐 성격 목표 이런 거는 당연히 잘 쉽지만은, 뭐 3번에 그 뭐 영역이라든지,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별표해 주셔서 핵심 아이디어가 이번에 들어갔다라는 게 되게 큰 그 골자거든요, 이번에 개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의 그 개념을 딱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시면은 오히려 이제 여러 번 말하면서 그냥 딱 바로 외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15나 20이나 있는데, 요소는 진짜 필수인 거예요. 요가 이제 필요할 때 요자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필수 학습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내용 요소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셔야 되겠고, 체계를 얘기했을 때는 범위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소란 말을 당연히 알지만은, 이렇게 그 특히 음악교육론은 제가 느낀 바로는 단어 하나를 정의하는 거가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분야예요. 물론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요소라는 말을 쓸 때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1-2번에서 보시면은 뭐 내용 요소를 써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뜻 그대로 여기서도 요소가 쓰이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식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소라는 표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1-1번에는 딱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5에서 이제 내용 체계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용 체계가 22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성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15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나열이 된다는 건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표로 그냥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개념이다라는 말과 내용 요소다라는 말이 이제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저는 헷갈렸어요. 저도 제가 문제 내놓고. 근데 이제 필수 학습 내용이 오히려 이제 내용 요소가 되겠고,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초 개념을 얘기하는 게 핵심 개념이구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취 기준을 얘기할 때도 학습 내용을
내용을 핵심으로 제시했을 때는 학습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소라는 말이 이제 학습 요소, 내용 요소, 막 핵심 요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쓰였을 때 그냥 그게 구분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이거는 용어에 좀 집착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 만약에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를 이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 요소를 쓰라 했는데 내용 요소가 뭐지? 이러면 이거를 알고 있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체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3번은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가 반드시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4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금 총론 역량이랑 이제 지난번 역량까지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5번도 이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6-1번은 빈칸 채우기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제일 중요하고 반복되는 용어들만 한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못 쓰신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7-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창자 공소는 외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른다 이런 표현이 저는 은근히 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목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길지도 않아가지고 더 긴 것도 이제 문장 쓰라고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거 이제 문장 통째로 쓰라고 할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8번도 은근히 이게 섞여 있으면 힘든데 요런 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음악이나 국악의 문제인데 뭐 그런 이게 만약에 어떤 론도 형식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가르칠 때는 어느 학교급에 어울리느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만 섞어서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건데, 다음에 이제 선택교과 보실 때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개념 요소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또 그런 형식들,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한번 또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외워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다. 왜냐면 2009부터 변하지가 않았으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마쳤는데, 괜찮으시죠? 이 정도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음악교육도 이제 만점 목표, 화성학도 만점 목표. 물론 이제 다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음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알찬 수업으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